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6번째 이야기 파일럿 3부. 안녕하세요. 연희동 약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옥수수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DMZ의 의미, 역사, 배경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현재 DMZ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생태, 관광, 안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 옥수수님은 DMZ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비무장지대는 전쟁이나 분쟁 등의 휴전 상태에서 군사활동이 금지된 지역인 만큼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같아요. 맞아요. 사실 DMZ 하면 군사적 긴장감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금은 생태의 보고라는 이미지도 강하다고 해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70년 가까이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있었죠. 덕분에 자연 생태계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됐고요. 그래서 희귀한 동식물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황새, 두루미, 그리고 사냥이 DMZ 일대에서 관찰되고 있죠. 또 DMZ 주변에는 반달가슴곰, 삭, 담비, 수달 같은 한국 고유의 포유류들도 서식하고 있어요. 민간 연구자들이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 전체 생물종의 38%가량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생태계가 잘 보존됐다고만 보기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생태계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DMZ가 너무 철저히 격리된 공간이다 보니 동물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번식하거나 이동하기 어렵고 종 다양성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태축 개념을 도입해서 DMZ를 중심으로 남북 생물종의 이동 경로를 회복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태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MZ 생태평화공원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고성에서 파주까지 이어지는 DMZ 인근 지역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추가로 국립 DMZ 자연생태공원도 준비 중이에요. 이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DMZ 내에 생태계 보호구역을 만들고 연구와 교육, 생태관광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DMZ가 우연한 생태 천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단절된 평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처럼 생태계도 연결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생태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DMZ도 주목받고 있죠. 요즘 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코스 중 하나가 바로 DMZ 투어잖아요. 맞아요. DMZ 관광은 파주, 철원, 고성 이렇게 세 지역으로 대표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분위기와 볼거리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주 DMZ 투어 코스부터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에요. 여기는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DMZ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전쟁 당시 파괴된 증기기관차, 바람개비 언덕, 자유의 다리 같은 상징적인 구조물이 있어요. 특히 증기기관차는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쟁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코스는 도라전망대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망원경으로 북한 개성 시내, 개성공단, 송악산까지 볼 수 있어요. 근처에 있는 제3 땅굴도 빼놓을 수 없죠. 북한이 남한 침투를 위해 몰래 판 땅굴인데 1978년에 발견됐고요. 깊이 73m, 길이 1.6km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땅굴은 실제로 관광객이 헬멧을 쓰고 내려가 볼 수 있어요. 안에서 직접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을 지나가 보면 무섭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군사적 현실이 체감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있어요. 여긴 사전 신청과 보안 심사를 거쳐야 방문할 수 있지만 실제 남북회담이 열렸던 장소이고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발로 딱 걸쳐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그리고 최근엔 단체 관광뿐 아니라 DMZ 평화의 길이라는 트레킹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에요. 이 코스는 고성, 철원, 파주 세 구간으로 나뉘고 군의 인솔하에 걷게 되는데요. 사전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성 구간은 동해바다와 접해 있어서 DMZ 안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선 해금강, 통일전망대를 거쳐 금강산을 눈앞에 두고 걷는 코스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철원 구간은 옛 노동당사, 백마고지 전적지, 금강산 철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쟁의 흔적과 자연 풍경이 공존하는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파주 구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코스인데 그 이유는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고 임진강변과 비무장지대 철책선, 초소 유적지를 실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걷다 보면 새소리랑 바람소리만 들리는 순간들이 많대요. 그 고요함 속에 남북의 현실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DMZ 관광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 분단과 평화, 생태와 안보가 겹쳐진 경험의 공간을 걷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 그래서 DMZ는 많은 이야기를 품은 특별한 여행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DMZ는 본래의 역할, 즉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비무장지대는 가장 무장된 비무장지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DMZ 안에는 감시초소, 철책선, 지뢰지대, 감시장비, 지하 땅굴 감시시설 등 수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요. 특히 GP, 즉 감시초소는 DMZ 내부에 설치된 군시설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한때 남한 측에만 60개 넘는 GP가 있었고 북한도 비슷한 수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리고 DMZ 외곽에는 GOP 일반전초라는 군사기지도 운영돼요. 여기는 DMZ 내부에는 아니지만 철책선을 따라 배치된 군사경계선으로 병사들이 직접 철책을 순찰하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게 있는데 DMZ 전역에는 지뢰가 무려 100만 발 이상 매설돼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설치된 건데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민간인 접근이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지뢰 때문이죠. 사실상 DMZ는 지뢰지대와 무장병력이 맞닿아 있는 극도의 긴장 공간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남북 간 협력 노력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일부 GP가 철거되었고 GSA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남북 병력이 철수하면서 비무장화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DMZ는 군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냉전이 끝나지 않은 공간이지만 동시에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맞아요. 철책선과 무장병력의 긴장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열리는 남북회담의 장면이 공존하니까요. 이 자체가 DMZ의 복잡한 정체성이죠. 오늘 2부에서는 이렇게 DMZ의 현재 모습을 세 가지 시선으로 살펴봤는데요. 서울 옥수수님,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DMZ가 생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DMZ의 여러 관광 코스를 소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DMZ 투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희동 약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DMZ를 단순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와 평화를 체험하며 군사적으로도 긴장과 완화가 공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사부작은 이번 방송 후로 여러분이 DMZ를 떠올릴 때 단순한 철책선이나 군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사람, 그리고 희망도 함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DMZ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에 놀러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연희동 약과 서울 옥수수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